안녕하세요. 뵙게 돼서 반갑습니다. 저는 평택에서 왔습니다. 우리 사장님들 뵙기 위해서 기쁜 마음으로 왔습니다. 와서 뵙고 보니까 다 젊으신 어르신들이라 좀 한편은 안타깝게 되었습니다. 혹시 저 유튜브에서 보신 분 계신가요? 네. 보신 분이 두 분 계시네요. 반갑습니다. 저는 평택에서 종자, 농약, 비료 수입도 하고 생산도 하고 있고 시설하우스 육묘 사업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도 우리 사장님들하고 똑같은 농사를 짓고 있는 농사꾼입니다. 그래서 우리 사장님들한테 오늘 콩재배 또 벼재배에 대해서 제가 아는 데까지 설명을 드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저는 흥농아그로는 제가 비료를 생산하는 회사고요. 이 흥농 4종 세트 농법은 환경도 살리고 땅도 살리고 저탄소 농산물을 생산하는 자재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여기에 제 4가지 제품을 갖다가 사용을 하게 되면 농사가 아주 좋습니다. 그래서 설명을 드리면은 이 콩재배 기술이 가장 중요하잖아요. 이 콩은 종자는 우량 종자를 쓰셔야 되는데 정부 보급종을 다 쓰고 계시죠? 그래서 이 보급종을 쓰시는 게 좋고요. 이 토양의 산도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 pH가 6.5에서 한 7 정도 돼야지 좋다. 그래서 이 토양 검사를 사전에 하셔갖고서 산도가 안 맞으시면은 꼭 소석기를 넣으셔야 됩니다. 그래서 소석기는 300평당 한 200kg 정도 넣어주시는 게 좋고요. 이 콩농사에서 제일 중요한 게 햇빛, 온도, 수분, 산소. 이 산소 공급이 잘 돼야 돼, 뿌리에. 이게 잘 되지 않으면은 콩농사가 잘 되질 않습니다. 그리고 질소 고정균이 정착이죠. 이 콩에 보시면은 뿌리에 뭐가 있습니까? 콩뿌리에? 예, 뿌리옥 박테리아가 있지 않습니까? 이 뿌리옥 박테리아가 콩을 키워주는 건데, 이 콩뿌리에 이 뿌리옥 박테리아가 얼마만큼 있느냐에 따라서 콩 수확이 좌우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콩에 이 뿌리옥 박테리아를 정착시키려고 그러면은 유기물이 있어야 되겠죠. 그래서 우리가 질소질 빌어주면 되겠지 하는데 질소질 빌어주면 콩의 뿌리옥 박테리아가 일을 안 합니다. 그래서 유기물이 있어야 되고요. 가뭄, 습해, 소금 작업, 요게 꼭 필요로 하죠. 여기는 다 밭농사지 않습니까? 밭에다 하실 때 가장 문제가 습해보다는 가뭄 피해가 더 크다. 그래서 가뭄에 대처를 잘 해주셔야 되고요. 콩의 농사에서 제일 중요한 게 여양생장에서 생식생장으로 전환시켜줄 때 요거를 좀 잘 해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연면적 확보가 잘 돼야 되겠죠. 콩은 연면적 확보라는 건 뭐냐면 우리 논두렁 콩 심으면 어때요? 콩 많이 매달리잖아요. 이 연면적 확보가 되지 않으면 줄기가 늘어나고 그러면 도복되면 끝나는 겁니다. 그래서 요 4종 세트 농법을 이용하시면 아주 좋다. 그럼 콩농사 1.5kg 생산이 왜 안 되는가요? 우리 사장님들은 얼마나 생산하시나요? 평당? 1.5 하시나요? 밭농사에서 1.5 하시긴 조금 힘듭니다. 그래서 올해는 목표를 1.5를 꼭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일을 왜 할까요? 돈 벌기 위해서 하지 않습니까? 어떤 사람은 돈 벌기 위해서 일을 하는데 어떤 사람은 돈 때문에 일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우리는 돈 벌기 위해서 일해야지 돈 때문에 일하면 안 됩니다. 그래서 오늘도 제가 교육을 했잖아요. 이 교육을 하다가 보면은 교육을 끝나고 나서 오늘도 여기 한 5, 60명 오신 것 같은데 교육의 효과가 10%도 안 납니다. 문 밖에만 나가면 끝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반복되는 교육을 하더라도 이게 잘 돼야 되는데 이게 잘 안 되더라. 내가 너를 모르는데 어떻게 너를 믿어. 제가 이렇게 얘기를 해도 우리 사장님들하고 저하고 공감대 형성이 안 돼버리면 교육은 그냥 끝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 사장님들한테 교육의 신뢰도를 높이고 메시지 전달이 잘 되도록 제가 좀 한번 설명을 드릴 테니까 꼭 한번 실천해 보십시오. 다만 100평이라도 실천을 하셔야지 됩니다. 그래서 생각은 우리가 그냥 바뀌지 않죠. 이 생각을 꼭 바뀌어야 됩니다. 변화와 혁신, 자극. 오늘 우리 사장님들한테는 제가 변화와 자극, 혁신을 일으키기 위해서 왔습니다. 그래서 평당 1.5kg 왜 여기서는 가능 안 할까요? 가능 충분합니다. 1.5kg 해갖고 콩은 수매 가격이 이미 정해져 있지 않습니까? 1000평이면은 1.5만 나와도 평당 7,200원 나오면 7,200만 원 정도 되는데 1kg 생산하시는 분들은 4,800만 원밖에 안 되죠. 콩농사 생산비 얼마나 들어갈까요? 여기 하시는 분들은 생산비 계산해 보셨나요? 전라도의 부안이라든가 김제 쪽에 농사 지시는 분들이 1,380원 정도 들어갑니다. 약 방지하는 거 다.
근데 우리 사장님들은 이제 전라도나 이쪽에 비교하면은 생산비가 더 높죠. 밭도 작고 뭐 여러 가지 여건이 안 좋으니까 이게 2,000원을 잡아도 1,000평에서 농사 잘 지시는 분은 520만 원이 나오고 1kg 농사 지시는 분은 280만 원밖에 안 나옵니다. 이게 더블 차이 나거든요. 그러니까 잘 짓고 못 짓고 차이는 이렇게 엄청난 차이다. 그래서 오늘 우리 사장님들이 한번 변화를 가지셔야 됩니다. 이게 제가 이제 전라도에 이거 한번 비교를 해봤는데 콩 심고 밀 심고 전략 직불금 받으면 평당 조수익이 8,700원이에요. 이분들이 일반 재배 벼만 하면은 4,500원밖에 안 됩니다. 더블 농사 정도 짓거든요. 그래서 전라도 김제라든가 익산이라든가 신태인 이쪽에는 콩 재배 면적이 많이 늘어나고 밀하고 보리하고 이렇게 심어갖고 이렇게 해서 이 평당 수익량을 많이 올리고 있습니다. 이 콩농사 첫 번째 정답은 이제 뿌리옥 박테리아가 결정한다. 좀 전에 말씀드렸죠. 이 뿌리옥 박테리아가 얼마만큼 생성이 되느냐에 따라서 콩농사는 좌우됩니다. 그래서 요거를 좀 잘 해보시면 됩니다. 요게 이제 새바람 콩인데 요거는 이제 1m에 50cm씩 심은 콩입니다. 여기는 이제 다 신콩 심잖아요. 근데 제가 왜 이걸 보여드리냐면은 이렇게 농사 지신 분이 평당 2kg 정도 수확이 된 거예요. 1.5에서 2kg. 새바람 콩이. 그래서 우리 신콩도 1.5 정도 이렇게 해서. 그래서 여기 천안시 동면인데 제가 이제 강조하고 싶은 거는 여기 농사하시는 분도 멀칭 재배를 좀 해주시다는 겁니다. 멀칭 재배 어려워도. 그럼 멀칭 재배를 하게 되면 이제 콩에서 이 밭작물은 이제 수분 관리가 확실하게 잘 됩니다. 그리고 제초 관리가 확실히 잘 되고 또 다수확할 수가 있고. 근데 이제 비닐을 멀칭하고 걷고 하는 게 번거로워서들 안 하시잖아요. 여기 멀칭 재배 하십니까? 거의 안 해죠. 그래서 어려우셔도 요거를 해주시면은 콩 다수확하는데 훨씬 더 도움이 된다. 그래서 이런 분들은 이렇게 해서 하고 있거든요. 요게 1m에 50cm씩 심은 겁니다. 그래서 요게 이제 평당 1.5에서 잘 되는데 한 2kg 정도 나왔거든요. 요번은 이제 제 흥농 4종 세트 농법을 이용해서 콩에다가 밑거름일로 땅 살리기 50평에 하나 넣고 종자는 엑스칼리버 처리하고 위에다가는 FA100 하나를 뚝 사이에 연면 살포해갖고 이렇게 키운 겁니다. 이렇게 해서 이제 수확을 하고 있죠. 이거 콩 한번 보십시오. 이렇게 열려야 되겠죠? 그래서 이 콩농사의 가장 중요한 거는 이 연면적입니다. 연면적. 이 연면적 확보가 되지 않아 버리면은 콩꼬투리가 이렇게 매달리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콩은 심어놓고 꼭 섞음 작업을 해주셔갖고 한 폴기에 70개 정도, 60개, 70개 정도의 콩알이 이렇게 매달려야 됩니다. 이건 100개도 넘죠. 그래서 이렇게 해서 농사를 하시면 되고요. 이렇게 되죠. 이렇게. 요건 이제 전북 부안의 백산인데 이분들이 5만 평씩 해도 1.3kg 이렇게 나오거든요. 그래서 여기는 이제 논 한 구간이 이제 1200평씩 이렇게 딱딱 떨어져 갖고 여기는 습해 때문에 문제이지 가뭄 때문에 문제이지는 않습니다. 논이기 때문에. 그래서 지난해는 이제 계속 비가 와 갖고서 이제 논에 습해 받아 갖고 수확량들이 많이 덜었는데 이렇게 잘 됐죠. 요즘에 이제 밀 수확을 하고 나서 밀집을 그냥 환원시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이분들은 그동안 이제 밀집을 갖다 막 태워버렸는데 이 환원시켜주는 게 훨씬 더 좋습니다. 환원을 시켜주니까 토양이 부실부실하고 산소 공급이 잘 되니까 발화가 잘 되죠. 콩은 이제 발화 온도가 한 15도에서 20도 그 사이가 발화가 잘 되거든요. 그러면 한 일주일 정도 발화되는데 콩은 가물어서 안 나오진 않습니다. 질어서 안 나올 수는 있어도. 그래서 이게 이제 콩은 어느 정도 수분만 맞춰지면은 잘 나와요. 그래서 이렇게 해서 심으니까 발화도 잘 되고 이게 상당히 좋죠. 이렇게 되죠. 콩농사가 이렇게 해서 이제 두 줄로 이렇게 심어보는 겁니다. 이게. 그래서 이렇게 하고 있고요. 이 집에 한번 보시죠. 이거. 이렇게 되면 뭐라고 그러죠? 우리 속담에? 예? 우리 속담에 뭐라고 그래요? 우리 사장님, 제가 이거 비약을 하나 드리겠습니다. 이거, 이따가 이거 꼭 하나 타고 가셔요. 이게 이제 가뭄에 콩나듯 했다고 그랬죠? 이건 이제 가뭄에 콩나듯 한 게 아니라 습해받아서 그런 겁니다. 예. 이게 이제 습해받아 갖고 이렇게 된 거예요. 콩을 심을 때 심기 전에 내일 모레 비가 30mm 이상 온다 그러면 콩 심지 말아야 됩니다. 이렇게 이제 비가 30mm씩 와버리니까 콩은 이제 과습해버리면은 일시적으로 수분 흡수가 되면 여기서 콩이 골어요. 그래서 이게 이런 밭 같으면은 콩 심어놓고 비가 와갖고 여기가 어등거려졌다 그러면은 스프링클러로 물을 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밑에서 이게 쳐밀고 올라와야 되는데 그대로 어덩그러져 버리면은 콩이 발화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집은 다시 심었죠. 이렇게 되면 이제 다시 심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고 또 하나 중요한 게 뭐냐면 콩 파종 후에 제초제 뿌리는 게 제일 중요하죠. 이 콩을 파종하고 3일 안에 제초제를 뿌려야 되는데 콩의 깊이가 3, 4cm 정도 들어가는 게 좋습니다. 야채 심어 놓으면은 콩에다가 제초제를 뿌리고 나면 지금 나와 있는 제초제는 표면에다가 코팅을 해갖고 풀을 못 나오게 하는데 비가 와버리면 약층이 내려가 버리면 콩뿌리에 닿으면 약해가 납니다. 그래서 이 콩 심어놓고 약을 주실 때도 날씨를 잘 보셔야 돼요. 그래서 그걸 잘 해주셔갖고 하시는 게 좋고, 일단 이제 콩에서 파종하고 가장 중요한 게 이제 제초제 아닙니까? 그래서 이제 바테스타라든가 듀알립제라든가 이런 걸 갖다가 뿌려주시고 다시 12일 만에 이 제초제 효과가 말로는 한 달 간다 그러지만은 또 안 묻은 데 있고 또 반대쪽에 있는 풀씨들이 12일 내지 15일 되면 다시 나옵니다. 그래서 콩이 이렇게 나와 있는 상태에서 제초제를 다시 듀알립제나 바테스테를 12일 내지 13일경에 뿌려주시는 게 좋습니다. 근데 그때 뿌릴 때도 이제 날씨 일기예보를 잘 들으셔야지. 비가 온다면 약층이 내려가면 뿌리에 다 버리면 약해나니까 그걸 좀 조심해 주십사는 얘기고요. 여기 이제 김제들판입니다. 이렇게 콩들을 심어 놓는데 이렇게 열려야 되겠죠. 콩은 이제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은 이 3개씩 100이고 콩집이 커야 콩알이 굵다. 이게 제일 중요한 거죠. 이렇게 콩을 열리게 하려면은 지속적인 양분 공급이 돼야 되는 거예요. 꽃이 펴갖고서 이렇게 황숙기에 들어갈 때까지 충분한 영양이 토양에서 있어야 콩이 이렇게 잘 되는 겁니다. 이렇게 돼버리면 1.5kg 이렇게 나오죠. 그럼 이제 콩 재배 조건, 기본 조건을 우리 사장님들이 맞춰주셔야 됩니다. 콩 재배 환경에 대한 이해와 토양 환경이 좌우된다. 농사는 과학과 원리가 접목돼야 된다. 이게 잘 돼야 됩니다. 뒤에 이제 잘 들리시나요? 그래도 울려요? 잘 들리시죠? 그래서 이제 파종 시기에 이제 적정 시비, 토양의 적정 수분, 제식거리, 배수 관리 이걸 잘 해주셔야 됩니다. 콩이 자라는 습성을 알고 균형 있는 시비와 제때 농약을 살포하고 적당한 물을 줘서 콩을 2배 농사를 지셔야 되는 거예요. 몰라도 지난해 우리 사장님들 잘하신 분들은 잘하게 하셨겠지만은 700-800g 농사 지신 분들이 부직이 있을 거예요. 지난해. 그럼 올해 1.5kg 농사 지시면은 2배 농사 지시는 겁니다. 그래서 올해 꼭 2배 농사를 한번 지어보십시오. 콩이 1200평당 일반 농사와 같이 흑농사종 세트 농법을 해갖고 했을 때 일반 농사가 평당 1300원 들어갑니다. 여기에는 콩종자 20kg에다가 새총에다가 노타리, 파종, 제초제 2번 주고 다 들어간 겁니다. 다 들어간 게. 이게 이제 전라도에 대면적 재배하시는 분들하고 제가 같이 뽑아본 거거든요. 제4종 세트 농법을 했을 때는 추가 비용이 500원 더 들어갑니다. 그래서 1,800원 정도 더 평당 한 1,800원 정도 나오거든요. 이렇게 해서 평당 300g에서 500g만 더 나와버리면 됩니다. 우리가 콩 가격 정해져 있잖아요. 1kg에 4,800원 아닙니까? 100g만 더 나와도 480원. 200g 나오면은 960원 아닙니까? 500원 들여서 200g만 더 나와도 이 농사가 되는 겁니다. 근데 300 내지 500g이 더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콩을 심을 때 이제 제일 중요한 게 이제 이 퇴비입니다. 퇴비. 이 유기물이 있어야지 토양 속에 그 부리옥 박테리아가 착생이 잘 됩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퇴비가 없으시면은 농협에서 공급하고 있는 가축분 퇴비라도 갖다 내시고, 그게 없으시면은 이제 이 땅 살리기 유기질이 있습니다. 요게 25,000원인데 이게 50평에 한 포를 갖다 두시고, 콩 전용 복비는 200평에 하나 더 주시고, 토양의 산도가 낮다고 그러면은 소석회는 300평에 10포 갖다 두시고 노타리 치시면 돼요. 근데 이 소석회를 두실 때는 소석회를 먼저 뿌리고 비료 퇴비는 보통 10일 내지 15일 후에 뿌려야 됩니다. 소석회하고 이 비료를 같이 뿌려주게 되면은 소석회는 알칼리성이기 때문에 여기 있는 질소가 다 희산돼 버려요. 그래서 꼭 격차를 두고 뿌려주십사는 겁니다. 그래서 콩농사에 제일 중요한 게 뭐냐? 퇴비를 갖다 넣으시고 소석회 넣으시고, 콩 전용 복비는 이제 150평 내지 200평에 하나 넣으시면 되고요. 그렇게 해서 밭의 상태에 따라서 넣으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 유기물의 효과인데, 유기물이 없는 토양은 15일 내지 20일밖에 안 갑니다. 우리가 화학비를 넣게 되면. 유기물이 많은 토양은 한 2개월 이상 가고요. 제 땅살내기나 잘 발효된 퇴비는 이제 4개월 내지 6개월 가거든요.
이 콩농사에서 제일 중요한 게 콩은 생육일수가 110일에서 120일입니다. 그래서 이때까지 양분이 지속적으로 공급이 될 수 있어야지 제대로 콩알이 굵다. 그래서 이제 토양은 이제 콩의 뿌리가 받고 살아가는 터전이죠. 이게 제일 중요하죠. 우리가 비 오면 질퍽거리고 마르면 호미꽃도 안 들어간 토양, 뭐가 문제돼요? 뿌리에 산소 공급이 안 돼 버립니다. 그래서 우리가 잘 발효된 탭이라든가 땅 살리기 유기질을 넣게 되면 여기 통기성이 좋아지고 비가 오더라도 배수 관리가 잘 되죠. 그래서 산소 공급이 잘 되니까 뭐가 많이 발생돼요? 콩에 뿌리옥 박테리아가 많이 착생이 되는 겁니다. 이게 이제 콩에 이제 이거거든요. 여기에 이제 붙어 있는 게 콩에 이제 뿌리옥 박테리아죠. 요 엑스칼리버 한 번 갖고서 이제 콩에 뿌리옥 박테리아는 이제 착생을 시켜주는 건데 여기에 콩 20kg에다가 넣으면 되는 겁니다. 요게 이제 엑스칼리버 골드라고 하는 이제 금권 미생물이거든요. 벼씨는 40kg, 콩은 20kg. 콩 심기 전에 여기다가 버무려서 파종하게 되면은 발근 촉진이 잘 되고요. 뿌리옥 박테리아가 여기 착생이 잘 됩니다. 이 콩에서 뿌리옥 박테리아가 가장 많을 때는 꽃이 펴갖고서 이제 질 때까지가 이게 제일 많습니다. 그때 뽑아보면 이 콩뿌리에 제일 많을 때는 중과석 붙은 것 같아요. 그렇게 많이 붙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과습을 인한 이제 병도 덜 생기게 되고요. 성장을 촉진시켜주고요. 특히 뿌리가 좋으니까 가뭄에 견딘심이 아주 강합니다. 콩 심어놓고 가물으면 어때요? 콩잎알이 뒤집히면 콩농사 끝나는 거 아닙니까? 그렇게 이게 좋고요. 토양병으로부터 보호를 받습니다, 이게. 그리고 자생력이 있고 가뭄을 해결해 주기도 하고요. 이 이꽃병이라든가 이런 것들, 갈색무늬병 이런 것들이 훨씬 덜 생겨버립니다, 이게. 그래서 종자에다가 버무려서 파종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식물과 곰팡이는 이제 아름다운 공생관계를 갖고 있는데 식물이 탄수화물을 주면 곰팡이는 질소인 미량요소를 갖다가 서로 상리공생한다고 합니다. 이 모든 작물은 콩뿌리뿐만 아니라 모든 작물은 뿌리에서 탄수화물이 나오면 토양에 있는 미생물이 그걸 받아먹고 토양 속에 있는 비료를 분해해서 흡수하게끔 이렇게 도와주는 역할을 합니다, 이게. 그래서 콩이 잘 자라게 해주는 거죠. 그럼 즉 뿌리옥 박테리아는 질소를 고정시켜주죠. 콩의 뿌리옥을 착생하면 공중 질소를 이제 고정을 시켜주는데 이게 이제 콩은 비료를 안 줘도 대기 중에 있는 질소를 끌어당겨서 이제 콩을 키우는 겁니다, 이게. 그래서 이제 고정량이 이제 필요한 질소가 30에서 70% 고정을 해주고 질소 비료를 많이 줄 시에는 뿌리옥 이 혹이 착생이 오히려 불량이 되고 키만 커집니다, 이게 콩이. 그래서 질소 요구량이 타작물보다 작고 질소 수탈이 적다.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인산비료를 주잖아요. 인산비료는 이제 마디스를 증가시켜주고 분지 발육을 촉진시켜주고 또 이제 척엽수를 증가시켜주고 뿌리옥 박테리아를 발생을 해주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가리는 우리가 입에서 광합성으로 얻은 양분을 콩알에 저장하는 무게를 갖다 증대시켜주는 거죠. 그래서 이 콩의 뿌리옥 박테리아는 콩을 심고 나서 2주일 정도 돼버리면 이제 생기기 시작합니다, 이게. 그리고 질소 고정 능력 꽃이 필 때 제일 많이 왕성하게 된다. 그래서 이 산성 토양에서는 뿌리옥 박테리아가 착생이 안 됩니다. 그래서 이걸 잘 하기 위해서 우리가 소속해를 누라고 그러는 겁니다. 요거 보시면 알 수 있어요. 우리가 콩농사에서 가장 필요한 게 6.5에서 7.0의 pH가 제일 중요하다고 그랬잖아요. 요때 질소, 인산, 가리 흡수가 가장 많습니다, 이게. 근데 질소가 있다 하더라도 이 산도가 5.0이나 4.5 되면 콩에 비료 흡수를 안 합니다, 이게. 그리고 철하고 알루미늄, 망간이 많이 녹아 나와 갖고 뿌리를 갖다가 뻘겋게 만들어 갖고 양분을 못 올려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 토양 검사를 꼭 해보시는 게 좋다. 그래서 토양 검사는 콩 심기 전에 기술센터에 가면 일주일이면 나옵니다. 그거 해보시면 되고요. 작물의 이제 연작 장애를 일으키는 것들이 이런 것들인 겁니다, 이게. 이제 pH 이게 안 맞으면은 미량원소인 알루미늄, 철, 망간이 산성통에서 많이 나오기 때문에 안 된다. 그래서 이 콩은 6.5에서 7.0까지의 이 pH 범위를 맞춰줘야 작물이 잘 됩니다. 또 염류가 집적되면 이제 꽃의 개화 결실에 영향을 주고 재배하면 꽃의 수가 줄어들고 개화일수가 늦어진다. 이게 또 문제가 되는 거죠. 그리고 삼투압작용에 의해서 양분, 수분 흡수가 안 돼 버립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하기 위해서 우리가 이제 토양 원소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작물에 필요한 12대 원소 중에서 질소, 인산, 칼륨. 우리 질소는
한 포에 몇 프로 들어있나요? 질소가? 요소 한 포에 질소가 몇 프로 들어있어요? 예? 47%? 아닙니다. 우리 사장님 그러나 이거 하나 드릴게요. 46%입니다. 예. 그래서 질소가 이제 46%, 인산이 15%, 칼륨이 뭐 50에서 60 이렇게 되는데 이거는 우리가 이제 백분율이라고 그럽니다. 백분율. 근데 여기 이스나마는 철, 아연, 망간, 구리, 몰리브덴. 콩에 몰리브덴 처리하면 좋다고 그러죠. 몰리브덴이면. 이게 몰리브덴 처리하면 뿌리옥 박테리아 착생이 잘 된다는 겁니다. 이런 미량 요소가 있어야지 연작장애가 안 일어나는 겁니다. 그래서 콩에다가 몰리브덴 처리도 많이 했는데 이거 엑스칼리버 처리하면 몰리브덴 처리할 필요가 없어요. 이건 모든 작물에다가 한 번만 처리하면은 밝은 촉진이 되면서 성장기 내내 수확할 때까지 가버립니다. 콩에다가 20kg에다가 버무려서 파종하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모든 작물의 염류농도 장애 발생인데 이 식물은 이 부추뿐만 아니라 소나무가 됐든 무슨 나무가 됐든 모든 나무의 뿌리는 고농도이기 때문에 토양에 있는 양분을 이렇게 쭉쭉 끌어올려 버리는 겁니다. 근데 상대적으로 미숙대비라든가 유박이라든가 비료가 많으면 토양의 농도가 높아져 버리면 오히려 입에 있는 양분을 끌어내려 갖고 입에 탈수 현상이 나타나고 입마름병 생기는 원인이 되기도 하는 거죠. 그래서 미숙대비는 안 넣으면 안도 못하다. 그래서 이제 뿌리에 장애를 주는 콩에 이게 제일 문제되는 겁니다. 부패색은 미숙대비하고 가습에 의해서 이게 많이 나타나면은 이 좋은 미생물이 죽고 부패세균이 우세이기 때문에 이게 안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통기성 불량이 되고 습해 현기화가 돼 갖고 토양이 부패하면 뿌리도 부패한다. 토양이 썩으면 뿌리도 썩는 겁니다. 그래서 세균 발달이 저해돼 갖고 뿌리가 괴사되니까 콩에 뿌리옥 박테리아 착생이 안 되는 겁니다. 이렇게 되면 양분 수분이 억제돼 갖고 작물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콩에 시드름병이 나타나죠. 이렇게 되면 자기 방어 능력을 상실해 갖고 질병이 많이 나타나는 겁니다. 그래서 요거를 배수를 잘 하게 되면 이런 것도 덜 생긴다. 그 이제 평균 기온과 출하일수인데 콩 파종 시 토양의 온도가 15도 이상으로 유지될 때 요때는 9일 정도, 요거보다 더 높아버린 17도나 18도 되면 5일에서 일주일이면 콩이 다 발화가 되지 않습니까? 근데 이제 온도가 낮아버리면 이제 발화일수가 점점 늦어진다. 그래서 온도를 맞춰서 심는데 이 지역 같은 경우는 이제 6월 15일에서 20일 사이가 콩 파종 적기인 것 같아요. 그렇죠? 여기 그때들 많이 심죠? 예. 그래서 이제 그렇게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 종자는 이제 꼭 보급종을 해야 이 태화되지 않은 걸 갖다가 쓰시는 게 가장 좋다. 그래서 기비류는 이제 땅 살리기를 50평에 하나, 콩 전용 복비는 이제 150평에 하나. 종자는 뭐 이제 4kg에서 5kg 정도 이렇게 들어가고요. 이제 보통 한 3cm 정도 내지 5cm 정도는 이제 이렇게 기피를 해 주시는 게 좋습니다. 근데 이제 이 재식 밀도가 제일 중요하거든요. 여기는 이제 기계로 파종하시나요? 손으로 파종하시나요? 뭘 내셔요? 몇 cm로 하십니까? 20cm. 아니, 저기요, 두둑을. 30이요? 이게 그 정도로 심으면 30에 20이면 쓰러지지 않습니까? 땅이 토박하다 봐야죠. 토박. 그래서 이 토양에 따라서 이제 관행적인데 60에서 이제 제가 권장하는 건 이제 한 80cm 정도 두둑을 애줄로 심었을 때 25에서 30cm. 그래갖고서 두 개씩 딱딱 떨어뜨리는 게 가장 이상적이거든요. 콩이 더 좋다고, 밭이 좋다 하려면 80에서 90에서 30에서 40cm까지 되는데 요 주관거리는 여기 실정에 맞게끔 토양에 따라서 맞춰주시면 돼요. 그래서 이제 서리태나 새바람 같은 경우는 제 중부지방에는 100cm에서 1m에 50 내지 60cm 심습니다. 아까 보셨죠? 그렇게 심어도 1.5kg에서 2kg까지 나와요. 그러니까 연면적 확보가 잘 돼야지 수량이 많이 나온다. 그래서 콩의 이제 제식거리는 요거는 이제 사장님들 토양에 따라서 이렇게 된다. 그리고 콩을 일찍 심으면 더 드물게, 늦게 심으면 더 베게 심어야 되고, 또 토양 조건에 따라서 이렇게 심어야 하시는 거는 여러분들이 토양 조건에 따라서 맞추시면 됩니다. 콩을 이제 심으려면 이제 우리가 콩 종자를 갖다 요즘에는 이제 조류 피해 때문에 이제 이 새총을 갖다 많이 버무리지 않습니까? 이 새총을 버무리고 나면 끈적끈적거리죠. 그래서 말리지 않습니까? 말리고 나서 이거를 갖다가 20kg에다가 버무리시면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냥 파종하시면 됩니다.
그러면은 이제 발화도 잘 되고 밝은 촉진 효과도 좋습니다. 그렇게 해서 해주시면 되고요. 이렇게 해서 이제 파종은 이제 우리가 이제 기계 파종, 선 파종했는데 제가 여기 권장하는 거는 이 방법을 한번 해보시는 게 가장 좋다. 비닐 멀칭을 어려워도 좀 하시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시면은 제초 효과도 좋고 가뭄에 피해도 덜 받고 그러니까 이렇게 해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서 이제 발화가 되는데 요게 이제 이쪽에 이제 제 거 처리한 거, 처리하지 않은 거 이렇게 차이가 나버립니다. 이거를 처리하게 되면은 콩뿌리를 뽑으면 한 뼘은 돼요, 한 뼘. 그리고 잔뿌리가 엄청 많습니다. 그리고 가뭄에 견디는 힘이 또 강하겠죠. 뿌리가 튼튼하니까. 이렇게 해서 처리한 거, 안 한 거 이렇게 차이가 많이 나고 발화도 잘 되고 이렇게 차이가 납니다. 여기서 이제 콩이 이제 팔자가 여기서 바뀌는 거거든요. 콩 팔자가 이게 3개지 않습니까? 3개면 주간거리가 짧으면 이거 하나 솎아내야 됩니다. 그렇게 해서 콩을 2개씩 두시면 됩니다. 이렇게. 제가 여기 퀴즈가 있습니다. 여기 콩의 본잎은 어떤 걸까요? 콩의 본잎. 맞히시는 분 빨리 손 들어보세요. 37,000원짜리 하나 드릴게요. 예? 3개짜리요? 예, 사장님 맞히셨습니다. 이게 본잎입니다, 본잎. 여기 떡잎 나오고 요거 여기고 이게 본잎이거든요. 요때 F100을 갖다가 물 500리터에다가 2병을 넣어갖고 물 한 마리 10cc를 넣어갖고 줘버리면은 여기 겨순치기, 저기 순치기를 안 해도 됩니다. 그래서 많이 콩농사 지시는 분들 순치기 하기 어렵잖아요. 이렇게 돼버리면 여기서 이제 겨순 발생이 잘 돼버립니다. 그래서 수량이 여기서 이제 결정나는 거예요. 그래서 콩은 여기서 이제 팔자가 여기서 바뀌는 거거든요. 그래서 콩은 이 꼭 2개, 될 수 있으면 2개씩 해놓은 게 좋고요. 제식거리는 제가 권장하는 거는 토양에 따라서 80에 21이라든가 80에 25라든가 이렇게 놓으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갖고 이제 콩을 하시게 되면은 이제 수확량 차이도 엄청나게 나거든요. 그래서 이때 이 F100을 한 8cc 내지 10cc를 갖다 주게 되면은 순치기를 안 해도 돼요. 이 순치기 하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이게 쉬운 것 같으면서도 어려운 부분들이거든요. 이렇게 해서 이 소금 작업을 해 주셔야 되는데 이분도 소금 작업을 뭐 5만 평이니까 못했다 그랬는데 이 소금 작업하기가 이렇게 쉬운 게 아니에요. 그렇게 노력이 많이 들어가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이걸 꼭 소금 작업을 해 주셔갖고 연면적 확보를 해야죠. 이 콩 심어놓고 이렇게 되시는 분들 있죠. 농콩 심어갖고. 그러니까 죽어버렸죠. 그래서 물속에서 호흡을 할 수 있어야 내가 살 수 있지. 배수 관리 제대로 했으면 내가 이렇게 죽어가지는 않을 텐데. 우리 집주인 콩파종 오기 전에 일찍 끝냈다고 동네방네 자랑하고 다니더만 정말 일찍 끝냈네요. 일을 어쩌란 말일까요? 왜 꾸준 할 마음 원망하시는지. 이 배수 관리를 안 해갖고 그러는 겁니다. 이게 농콩에서 가장 문제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든 농콩이 없으니까 다행입니다. 이렇게 다 잘록해서 다 죽어버리죠. 그래서 이걸 농콩을 하시게 되면 이렇게 되는 거고요. 이 콩이 이게 이제 14일 만에 이거 17일 만에 이거 저기 한 건데 여기 뿌리옥 박테리아가 이렇게 그냥 손일로 뽑은데도 여기 많이 붙어 있지 않습니까? 이때서부터 이제 콩에 뿌리옥 박테리아가 많이 있는 거예요. 이거 처리하지 않은 거고요. 이렇게 해서 이제 차이가 이때서부터 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뿌리옥 박테리아가 얼마나만큼 붙었느냐가 중요하다. 이렇게 이제 물 빠짐이 안 좋아버리면 생겼던 뿌리옥 박테리아도 다 죽어버려요. 왜 죽을까요? 산소 공급이 안 돼서 그렇습니다. 이 물속에서. 그래서 이렇게 다 죽는 겁니다. 이게. 그래서 이렇게 되면 이제 다수확을 할 수가 없죠. 뿌리 호흡과 이제 산소 요구량인데 흙 속의 식물의 뿌리와 다수의 미생물이 활발한 호흡을 하고 있다. 흙이 과습할 때 기상이자는 비율은 더욱 감소하고 공기 유통이 나빠진다. 이게 제일 문제입니다. 이게. 그래서 콩은 파종하고 나서 흙에 이 산소가 10% 이상 돼야 이 뿌리옥 박테리아도 잘 생기고 뿌리도 잘 내려가고. 그래서 일반적으로 이제 산소 요구량이 높은 작물이 콩, 생강, 도마도, 완두, 감자 이것들입니다. 이게. 그래서 흙이 부실부실 산소 공급이 잘 되도록 만들어주는 게 가장 좋다. 요게 이제 콩, 또 제가 여기다가 권장하고 싶은 게 이거거든요. 이렇게 이제 포트묘를 해서 심게 되면은 이제 여기서 적심해 갖고 나가고 새 피해 안 받고 이제 일찍 심을 수가 있고요. 일찍 심는 게 아니라 여기는 전작에 감자를 해야 됩니다. 돈을 벌으시려면은. 전작에 감자하고 콩 심는 분 계신가요?
예? 대부분 감자이시죠. 제가 이따 감자 교육도 좀 한번 해드릴게요. 그래서 이걸 해갖고서 이 적심 재배를 해갖고서 콩을 20일 내지 25일 육매갖고 이렇게 2개씩 해서 딱딱 심어버리면은 다섯 1.5kg, 2kg까지도 가능합니다. 잘하시면은. 근데 이제 여기 기비가 제일 중요하죠. 기비는 아까 얘기한 대로 제가 땅 살리기 50평에 하나씩 넣으시고 여기다 하시면은 감자 농사를 짓게 되면 여기다 그냥 150평에 비료 하나만 넣으면 끝나는 겁니다. 그러면은 콩도 잘 되고 일거양득이거든요. 그래서 이 포트 재배를 하게 되면은 여기 같은 경우는 감자가 6월 20일 되면 캘 거 아닙니까? 그럼 6월 20일에 캐갖고 6월 말 정도에 이거 정식을 하는 거예요. 파종은 6월 5일경에 해놨다가 그렇게 해버리면 딱 맞는 작형이거든요. 그럼 이제 감자도 잘 농사 지시면 평당 15kg만 농사 지시면 돼. 감자는 6월 10일 안에만 수확하면 무조건 2만 원 받습니다. 근데 6월 하지 때 되면 10,000원입니다. 10,000원. 그게 한 차이가 많이 나니까 빨리 할 수 있는 방법을 제가 가르쳐 드릴 수가 있습니다. 콩농사에서 이제 가장 중요한 게 이거거든요. 이걸 잘 한번 보십시오. 콩이 개화가 35일 내지 40일 되면 여기서 개화가 돼갖고 이렇게 돼서 한 이제 110일, 100일 정도 되면 이제 끝나는 건데 여기 보시면은 콩의 양분이 제일 많이 필요할 때가 언제예요? 꽃 필 때 아닙니까? 여기서 요 기간이 제일 많이 필요한 겁니다. 콩이 꽃이 지고 나서 이 콩집이 얼마만큼 굵게 생겼느냐에 따라서 콩수확이 여기서 달라지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화학 비료만 쓰게 되면 어떻게 돼요? 화학 비료는 유기물이 없는 토양은 비료가 20일밖에 안 갑니다. 20일. 결정적으로 꽃 펴갖고 이거 생길 때는 양분이 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때 양분이 떨어지면은 NK비료를 주려는 겁니다. 근데 이때 NK비료를 안 주게 되면 콩꼬터리가 2개 하나씩밖에 안 매달리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땅 살리기 유기질이나 또 가축분 탭이나 이걸 쓰시게 되면은 양분이 여기까지 지속적으로 오랫동안 가는 겁니다, 이게. 그럼 우리가 그럼 요소비료, 복합비료 갖다 주면 되겠지 하는데 그때 요소비료나 이거는 오히려 질소고정균, 뿌리옥 박테리아 착생을 갖다 방해시키는 겁니다. 그래서 유기물이 있어야지 이게 잘 된다. 그래서 여기는 2개씩 이렇게 소금 작업을 해주시고 요 꽃 필 때 FA100을 요때 옆면살포를 해주신 겁니다. 그리고 땅 살리기나 이런 퇴비가 들어가 있으면은 요 기간에 여기서부터 15일 간격으로 3회 내지 4회를 FA100을 해주면 되고요. 이 종자 처리를 엑스칼리버를 처리했기 때문에 여기서부터 성장기 내내 뿌리옥 박테리아가 붙어서 일을 하도록 도와주는 게 엑스칼리버예요. 성장기 내내 가버립니다, 이게. 그래서 종자는 꼭 엑스칼리버로 20kg에다가 소독을 하고 요 구간, 꽃 피는 요 시기서부터 여기까지 3번 내지 4번을 주시고 요렇게 될 때 새잎 나왔을 때는 FA100을 물 한 마리에 10cc나 8cc 타서 억제를 시켜주는 겁니다. 콩농사 요거 시비만 잘 맞춰주면 끝난 겁니다, 이게. 그래서 콩에다가 연면 시비 하든가 추비를 꼭 주려는 이유가 이래서 그런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되면 이제 콩이 이렇게 되죠. 많이 매달리죠. 그래서 이 기간을 잘 맞춰주십사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 줄기가 이렇게 신장돼 버리면 이게 60cm 되는 집도 있어요. 이게 질소가 과다돼서 이렇게 되는 거거든요. 이렇게 돼 버리면은 콩 쓰러지면 끝나는 거예요. 콩은 이제 마디수가 뭐 13개, 15개 정도 이렇게 되는데 이게 짧아져야 됩니다. 이게. 이 줄기가. 이게 이제 늘어져 버리면 이제 비 오고 나면 이게 늘어져 버리죠, 이게. 그래갖고 이게 쓰러져 버리면은 콩농사 끝나는 거죠. 그래서 이 연면적 확보도 잘해야 되고 이걸 잘해야 된다. 또 이 집에는 이제 순자리게 꽃 폈을 때인 거예요, 이거. 이렇게 돼버리면 겨순 발생이 안 돼버립니다, 이게. 콩은 순질리기를 5마디, 6마디 때 해 주셔야 됩니다, 이게. 그래서 이 꽃 피기 전에 겨순이 많이 튀어나와야 되는데 하고 보니까 너무 자라니까 그냥 예치기를 갖다 쳐버립니다. 이렇게 돼버리면 겨순이는 안 나오는 거예요. 이제 끝나는 거예요. 오히려 순이 안 치니만도 못하게 되는 겁니다, 이게. 그래서 이거를 이제 5매에서 7매 됐을 때 손적심이라든가 이걸 낫이나 소형 예치기를 해야 되는데 콩의 원줄기 속에 들어있어 갖고 예치기를 해도 줄기하고 다 잘라버리잖아요. 그래서 이게 어렵습니다. 그래서 초기에 두 개 해놓고 나서 FA100 주는 게 가장 좋습니다. 이 줄기가 길어져 버리면 안 됩니다, 이게. 그래서 2차 생장이 생기면서 쓰러지는 거죠. 이런 걸 좀 막아주셔야 된다. 이게 60cm 이렇게 돼버리죠, 이게. 이게 왜요? 100에 심어놔서 그런 거거든요. 연면적 확보가 안 돼갖고. 그리고 억제를 안 시켰기 때문에 이게 생기는 겁니다.
그래서 콩은 제식거리하고 연면적 확보가 가장 중요하다. 근데 제가 아까도 70에서 80cm에다 20에서 25해라고 우리 사장님들한테 설명을 드렸지만은 제가 사장님 땅에 비분이 얼마 있는지를 모르니까 그건 사장님들이 착안을 하셔서 해야 됩니다. 이거 보세요. 진밭에다가 심어 놓으니까 이렇게 베네병신 되는 겁니다. 이거 끝까지. 이게 어떻게 됐을까요? 이렇게 되죠. 이렇게 돼야 되는데. 그래서 이렇게 파종 시기에 수분이 가장 중요하다. 이런 겁니다. 이 꽃자루가 신장되는데 꽃이 이제 한 자루에서 10개 내지 15개 꽃이 피는데 실질적으로 우리가 꽃에 콩꽃들이 열리는 거는 5개, 6개밖에 안 됩니다. 또 그것도 양분이 부족한 데는 2개, 3개밖에 안 되죠. 이렇게 꽃이 피지 않습니까? 개화 후 4, 5일경에 이제 급격히 개화수가 증가하고요. 개화 시작 후 15일경에 대부분 꽃이 다 개화됩니다. 그래서 이게 자가 수정이 이루어지거든요. 콩은요. 요 시기에 이제 양분이 떨어져 버리면 콩꽃토리가 여기서 결정나는 겁니다. 그래서 요 꽃이 피기 직전에 양분이 충분해야 되겠죠. 그래서 꽃 피기 직전에 FF100을 갖다가 주시게 되면 꽃도 충실해지고 이 꽃토리 수가 이미 여기서 결정나는 겁니다. 그래서 연면살포를 왜 하느냐? 뿌리 기능이 저하될 때 습해 고온 농도 장애가 받았을 때 뿌리로 흡수하기 어려운 미량요소 결핍 장애 증상 시에고요. 품질 향상, 병해충 예방 특수 목적을 위해서 주고요. 영양생장을 생식생장으로 전환시켜주는 거죠. 특히 F100의 연면 시비는 이제 분지 발생. 이게 잘해지는데 이 분지 발생하고 절간이 일정하고 묵자람을 막아줘야 되는 거죠. 그래서 요거는 이제 아까 얘기했듯이 콩이 번잎 나왔을 때부터 물 한 말에 8 내지 10cc 주고 꽃 피기 전에 양분 상태에 따라서 연면 살포를 하던가 그렇지 않으면은 우리가 NK비료를 줘야 됩니다. 꽃이 폈다 그러면 그때는 이미 늦은 거예요. 그래서 꽃 피기 직전에 그걸 콩의 생육 상태를 우리 사장님들이 잘 알으셔야 됩니다. 연면 10이라면 이제 콩알이 이제 비대가 촉진되고 도복 경감이 되고 수량은 이제 증대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노린재 피해도 요새 굉장히 많죠. 이게 노린재 피해도 잘 막아주셔야 되고요. 이렇게 해서 해주시면 되고요. 잎의 이 상태가 여기가 이렇게 훤히 들여다볼 정도, 달락말락할 정도, 통풍이 잘 되겠죠. 이렇게 돼야 콩이 이제 수량도 많이 열리고 좋습니다. 이게 이제 가을에 이제 급격히 이제 비대될 때 이제 가물으면은 이게 이제 이렇게 잎이 황화 현상이 나타나고 더 가물으면 콩잎이 뒤집히죠. 뒤집힐 때까지 기다리지 마시고 물을 주셔야 됩니다. 물을 안 주면 콩잎이 뒤집히면 작물이 잘 안 되죠. 이렇게 이제 꼬투리가 이렇게 형성이 되는데 여기에서 이제 이때 이제 콩집이 커야 되죠. 여기서 이제 15개에서 10개씩 해도 실질적으로 열리는 건 5개, 6개밖에 안 열립니다. 여기서 다 떨어지고 낙과가 되죠. 이 콩집이 이렇게 굵어야 되겠죠. 이렇게 해서 2개, 3개 여기가 이미 이제 결정 나는 겁니다. 그래서 이때 이제 아까 꽃 피기 전서부터 충분한 여행 관리가 돼야만이 이게 3개짜리 콩이 맺히는 겁니다. 그리고 연면적 확보가 돼야 되는 거고요. 이렇게 한번 보실까요? 이렇게 됐죠. 이렇게 되면 이제 1.5kg 나오는 겁니다. 여기 3개, 심지어는 3개, 4개까지 베긴 것도 있죠. 이 꼬투리에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8개가 한 꼬투리에 맺혀 있는 거예요. 근데 양분이 없으면 이게 7, 8개 달 수가 있을까요? 2개, 3개밖에 안 되죠. 그래서 이 부분이 연면적 확보가 굉장히 중요하다. 그리고 다수확하려면은 퇴비가 들어가야 된다. 화학 비료만 갖고는 안 된다. 그래서 이 뿌리옥 박테리아가 착생될 수 있게끔 해주셔야 되는 거고요. 이 콩 한번 보실까요? 이렇게 되면 이 한 꼬투리에 10개, 15개도 안 열립니다. 이게. 그래서 이거 콩은 이거 뭘 해야 돼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거는? 예? 교육 헛했네. 소금 작업 해주라 그랬잖아요. 소금 작업. 예? 아, 이거를 일찍 소금 작업을 해야죠. 나왔을 때. 예, 초기에 해야죠. 그래서 이렇게 하시는 분들이 트랙터에다가 파종기 달고 그냥 비는 온다고 그러니까 냈다 달리는 거예요. 그거 주룩 쏟아놓고 갑니다. 쏟아놓고. 전파를 정확하게 해주질 않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이렇게 돼버리면은 나 콩만 심었다고 그러지 콩수확이 나오질 않습니다. 이렇게 보면 이 콩은 어떻게 될까요?
누가 잘 크나 서로 내기랍니다. 콩 열매가 매달리는 게 아니라 키 크는 거 내기라는 거죠. 그래서 이 연면적 확보가 충분히 되지 않으면 콩농사는 안 된다. 그래서 이건 소금 작업을 해 주셔야 됩니다. 이게. 그래서 아까 다른 건 몰라도 소금 작업을 꼭 해 주셔야 하는 이유가 그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된 거하고 수량 차이가 얼마나 많이 나겠습니까, 이게.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된 거를 쉽게 생각하시면 뭐냐? 논두렁 콩이 많이 열리더라. 그러니까 논두렁 콩이 왜 많이 열릴까? 드문드문 심죠? 통풍 잘 되죠? 바람 잘 통하죠? 원인은 그겁니다. 예? 예, 정기적으로 농약 줄 때 주기도 하고요. 그래서 콩은 이 4번 정도는 약을 꼭 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파종할 때 아까 얘기했듯이 엑스칼리버를 20kg에다가 새총 버무리고 이걸 버무려서 파종하시면은 콩 일대기까지 끝날 때까지 가죠. 콩 인생에서 가장 이제 활발한 때가 이때거든요. 꽃필 때. 인생에 꽃필 때 여기입니다. 콩에. 여기가 이제 35일에서 40일이거든요. 요것만 잘 이해하시면 돼요. 엑스칼리버를 처리하면 여기 파종할 때서부터 여기까지 효과가 간다. 그리고 뿌리옥 박테리아를 착생을 시킨다. 그리고 뿌리가 튼튼하기 때문에 가뭄, 습해 견딘심이 강하다. 그리고 소금 작업은 이때 20일 안에 해주셔갖고 번잎이 이렇게 나왔을 때 F100을 물 한 마리에 8cc 내지 10cc 준다. 그리고 꽃 피기 전에 양분이 떨어지면은 수비를 꼭 줘야 된다. 그러면 NKB를 주셔야 됩니다. 그때는. 그때 NKB를 주시고 이게 이제 콩이 꽃이 지고 나서 비대기 꼬투리가 형성될 때 이 콩집이 굵어야 콩이 크다. 그래서 이 기간서부터 10일 내지 15일 간격으로 F100을 갖다가 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요 후반에 가서는 하나로도까지 같이 섞어주시면 돼요. 그렇게 되면은 콩의 불마른병이라든가 잎마른병까지 방지가 되고요. 또 요즘에 노린재 피해가 많으니까 어차피 3번 내지 약을 주실 거 아닙니까? 일부러 주지 마시고 노린재 약 주실 때 주시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콩에 제 중부지방에는 지금 응애도 많이 끼거든요. 탱에서 이렇게 보면 이렇게 잎이 되는데 이게 응애 피해가 나는 거거든요. 폭탄 맞은 거 뭐냐. 그래서 응애 피해는 이제 7월 달에 장마 이후에 햇볕이 날 때 이때 많이 나니까 이거 놔도 콩수확 많이 듭니다. 이거 다 누렁잎에서 다 떨어지거든요. 그때 좀 조심해 주시면 좋겠고요. 콩이 이렇게 돼서 이제 수확을 하죠. 이렇게 해서 하면은 1.3에서 1.5kg 정도 수확이 되는 겁니다. 여기 주간거리가 확실하죠. 여기가 이렇게 확실하게 잘 해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연면적 확보가 가장 중요하다. 그래서 이제 제초제 아까 얘기했죠. 콩 파종 후에 제초제는 파종 후 바로 3일 이내 뿌려주시는데 바테스테라든가 듀알이라든가 그 이때 뿌려주시고 다시 12일 내지 15일 안에 또 뿌려주셔야 됩니다. 잎제를. 그렇게 하면 이제 이렇게 풀이 많이 나오지 않죠. 이렇게. 콩은 초기에 경합에서 풀에 때 젖버리면 끝나거든요. 이 배랭이는 이제 요즘에 나와 있는 이제 원사이드라든가 나부라든가 이런 거 주부는 잘 되고요. 또 광엽초까지 같이 잡는 거는 이제 단골 있지 않습니까? 그걸 주셔갖고 잡으시면 되고요. 그래서 제초제는 그때 잘 하시면 되고요. 제일 중요한 거는 멀칭 재배를 했으면 좋겠다, 여기는. 그래서 완벽하게 농사를 지시면 좋겠다. 그래서 제초제는 그렇게 해주시면 되고요. 이 노린재가 먹어버리면 이제 콩이 이렇게 되는 겁니다, 이렇게. 다 꼬투리가 이렇게 되죠. 그래서 이 약 주실 때 주시고요. 이 고추가 이제 황변기에 대해서 이제 양분이 떨어지거나 수분이 날이 가물어 버리면 이제 콩잎이 뒤집히기 시작해 버립니다. 이렇게 되면 이제 콩알이 이게 비대가 안 되죠, 이게. 그래서 이때는 이제 물을 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멀칭 재배를 하게 되면 이 문제는 해결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요즘에 이제 변하는 날씨에 우리가 이제 대처를 잘 해줘야 되거든요. 우리가 봄이 없어졌죠. 여름에는 또 장마가 안 집니다. 가을 장마가 또 많이 져요. 그래서 이제 콩이 꽃이 폈을 때 착과가 될 때 비가 많이 와야 되는데 가물어 버리면 안 되죠. 그래서 이제 꽃이 지고 나서 12일만 되더라도 이제 콩알이 생기기 시작하는데 이때 콩집이 굵어야 콩알도 크다. 그래서 이때 이제 F100 연면살 뿌려주기에는 좋죠. 그래서 이제 병해충해 방지에서는 이런 것들이 있죠. 이꽃병, 미라병, 불마른병, 요거 가물으면 이것도 많이 생겨버리죠. 응애 아까 말씀드렸죠. 진딧물 이런 것들을 이제 막아주셔야 됩니다. 이 불마른병이 또 이제 가물을 때 많이 생겨버리죠. 이거 생겨버리면 단풍 들어서 다 낙엽 지고 말지 않습니까? 이때 F100하고 하나로 또 약 줄 때 같이 섞어주게 되면 요건 아주 잘 듣습니다. 이런 것들. 그리고 요즘에 이제 고추에 이제 콩에 이 나방 종류가 이게 또 많이 발생되거든요.
이 나방도 초기에 잡아야 되는데 초기에 잡지 못해 버리면 잡기 어렵습니다. 여기 왜 총벌레 같이 여기 담배 나방 있지 않습니까? 요게 이제 1령, 2령, 4령, 5령 되면 이게 이제 색깔이 변해 버립니다. 이게 많이 발생돼 버리면 위에 뽕잎 먹던 먹어버립니다. 이게 하루 저녁에도 엄청나게 발생이 되거든요. 그래서 지금 나와 있는 약재를 줘 갖고서도 큰 건 못 잡습니다. 어릴 땐 잘 잡는데. 그래서 초기 방지를 잘 해주시라. 근데 이게 커갖고서 색깔이 변했다, 못 잡는다 그러면은 요 BBM이라는 게 있습니다. 같이 섞어주게 되면은 4령, 5령 된 것도 잘 잡습니다. 요 진딧물 방제도 또 잘 해주셔야 되죠. 날이 가물으면 아까 이제 진딧물 방제도 잘 해주시고요. 그래서 이렇게 해서 이제 콩 농사에 대해서 제가 이제 설명을 드렸는데, 이 흑농 4종 세트 농법을 한번 조금이라도 한번 이용해 보십시오. 콩에다가 50평에 하나, 종자는 20kg에 하나, 그리고 꽃 필 때는 이거 물 한 마리에 8cc 내지 10cc, 꽃 피고 나서, 아니 억제시킬 땐 그렇게 해주고, 꽃 필 때부터 15일 간격으로 두 가지 섞어서 3번 내지 4번 주게 되면 콩 수확량이 엄청 많이 납니다. 그래서 콩 수확량도 많이 나고 쓰러지지도 않고 다석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교육을 마치고요. 또 저기 오늘 이거 교육한 것도 제가 흑농TV 유튜브 검색창에다가 흑농TV 치시면 됩니다. 지금 빨리 치시고 구독, 좋아요 눌러 놓으시면은 저절로 농사 잘 됩니다. 저절로. 그래서 꼭 한번 보시면은 500가지의 종류의 자재 설명이 있습니다. 작물 설명이 있으니까 심심할 때 자다가 일어나서 잠이 오는 때 보시면 되고요. 네, 감사합니다. 네.